셀트리온 목요일 플러스 1.62% 상승, 제약은 플러스 0.73%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양봉의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크게 올라가다가 막판에 밀리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은 187억의 매수 우위, 기관들도 65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아직까지는 수급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관망세가 짙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장 전반적인 구도상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은 바이오주 내에서도 가장 소외를 당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의 기술적인 움직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삼성바이오가 등락을 거듭하다가요, 음봉으로서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옆으로 세우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유한양행은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SK바이오팜도 옆으로 세우기 작업이죠. 따라서 바이오주 내에서도 순환매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다, 이런 측면인데요. 즉 다같이 가는 것보다는 종목별로 약간 엇갈리면서 순환하는 구도의 가능성이죠. 셀트리온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할 가능성이죠. 특히 그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외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측면은 단기적으로도 긍정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본격적인 시세를 내기에는 거래량 증가가 나와야만 될 것이다, 이런 측면이고요.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거래 증가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수급별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최근 들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0월 들어서 매수가 더 많아 보이잖아요. 물론 9월 달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들은 2만 주의 매수 우위입니다. 지난 화요일까지만 해도 매도였지만 오늘로서 매수로 전환이 된 것인데 10월부터 봤을 때는요, 15만 5천 주대의 매수 우위로 이미 바뀌어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연기금이 10월 들어서는 7만 9천 주 매도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연기금 역시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는요, 언제든지 매수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0월 들어서 외국인 수급은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과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아직은 그리 강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한편 셀트리온 오랜만에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셀트리온의 항암제가 중미 지역에서 압도적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호주마와 트룩시마, 코스타리카에서 90% 넘는 시장 점유율, 에콰도르, 과테말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70에서 90%의 시장 점유율, 또한 신규 제품 베그젤만은 에콰도르에서 이번 달에 출시 예정, 그리고 후속 제품들이 나오면서 중미 지역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트룩시마와 호주마 항암제잖아요. 에콰도르에서 90% 시장 점유율이고, 과테말라에서는 트룩시마가 70% 점유율, 도미니카에서는 호주마와 트룩시마가 모두 80% 시장 점유율이니까 압도적이죠. 그리고 항암제와 더불어서 자가면역 질환 쪽에서 렘시마 역시 도미니카와 파나마에서는 90% 시장 점유율이 되는 것이죠. 거의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중미 지역은 대부분 국가 입찰 방식입니다. 한번 최초 입찰에 성공을 하게 되면요, 상당 기간 그 지위를 유지를 할 수 있는데요. 국가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점유율은 거의 독점에 가깝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입찰 기간이 끝나게 되면요, 신규 입찰을 하지 않고요, 공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되게 되면요, 계속해서 밀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중미 지역에서는 셀트리온이 먼저 들어가서 선점해 놓은 것이 상당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중미 지역에서 새로운 제품으로서 이제 베그젤마도 나오고요, 또한 렘시마에서 유플라이마도 나옵니다. 이러면서 중미 지역은 확실하게 잡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중미 쪽에서 큰 나라들은 브라질하고 콜롬비아잖아요. 이러한 나라들도 이미 꽉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 주변 국가까지 하나씩 확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구도를 보시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셀트리온은 제일 먼저 유럽 시장에 진출을 했잖아요. 이제 안정을 찾으면서 직접 판매 체제가 확실하게 다져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북미 시장, 미국과 캐나다 쪽에서도 안정적으로 시장 기반을 마련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남미, 아시아, 오세아니아 성장 시장 세 군데죠. 이쪽에서도 하나씩
확대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역별로 영업의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길게 봤을 때는 세 군데 성장 시장 쪽이 시장 규모가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요. 당연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세 군데 성장 시장에 대한 최근 이야기들을 보시면요. 브라질에서도 잘 나가고 있죠. 특히 허주마가 5년 연속 정부 입찰에서 성공을 했고요. 페루에서 역시 공공기관 입찰이 계속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고, 또한 호주 쪽에서도 램시마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20%를 넘겼고, 허주마 역시 47%의 시장 점유율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허주마가 지금 69%의 시장 점유율이잖아요. 그리고 램시마가 34%, 여기에다가 신규로 베그젤마도 12%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의 성장 시장 쪽에서의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요. 2020년부터 크게 증가세가 작년까지 나타난 것이죠. 그 이전에 보시면요. 매출액이 별로 안 됩니다. 따라서 유럽과 북미를 제외한 성장 시장 세 군데는요. 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24년 올해 들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번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세 군데 성장 시장에서의 매출액 1분기보다는요 21.46% 증가를 한 것이고요. 작년 2분기보다는요 35.24% 증가를 한 것이죠. 그래서 매출액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성장되고 있는 성장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차기 시장으로서 현재 선점 효과가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죠. 물론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의 짐펜트라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짐펜트라가 어쨌든 TV 광고를 시작을 하면서요.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지난 7월달, 8월달 두 달 동안의 짐펜트라의 매출액은 이게 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이것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특히 짐펜트라의 매출액은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3대 PBM에서 모두 커버되는 매출액은 11월부터 발생을 하는 것이죠. 7월, 8월 그리고 9월, 10월까지는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요 한 군데 쪽에서 나오는 매출액만 반영이 되는 것이죠. 세 군데에서 다 나오는 매출액은 11월부터 12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4분기까지는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아직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관망하는 분위기잖아요. 즉 11월, 12월까지 보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주가 움직임 역시 박스권에서의 무거운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짐펜트라의 11월, 12월의 성적에 따라서 셀트리온 전체의 영업이익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잖아요. 현재 시장에서 보는 컨센서스는 올해도 영업이익은 큰 증가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죠. 하지만 4분기 11월, 12월에 짐펜트라의 성적에 따라서는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될 가능성을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월부터 짐펜트라의 매출액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기대만큼 내지는 기대 이상에 나와준다면요. 내년의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세를 하면서 주가 움직임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인 상황에서 다시 또 박스권에 갇혀버리고 마는 상황이 나온 것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점대는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시장 전체적인 구도적인 측면에서 바이오주 내에서의 순환매 이런 부분에서는 셀트리온이 그동안 소외를 당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이나 시장 구도 측면에서는 나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조금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물론 하방으로 봤을 때는 월봉상으로는 9월 저점을 높여놓은 상태고요. 이번 10월에도 저점이 높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이고요. 물론 상방적으로는 거래 증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관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는 상황들을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